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7월 28일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양시장이 좀 많이 엇갈리면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양시장 다 지난밤 뉴욕 증시죠. 코로나 델타 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뭐 하락 마감하면서 일단은 오전장 시가 부근에서도 좀 약하게 좀 출발을 했죠. 양시장도 약하게 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주다가, 그쵸? 그리고 2시경쯤에서 3200선 지지 포인트 받으면서 시간이 뭐 장 마감이 좀 진행이 되면서 계속 좀 낙폭을 좀 줄여 나갔던 종합주가 지수인 것 같아요. 뭐 그에 따라서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3200포인트, 뭐 3150포인트 정도가 좀 심리적으로는 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아직까지는 좀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도 좀 안 좋았습니다. 뭐 홍콩 정도만 상승을 했고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아시아 주요국 지수가 좀 다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뭐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죠.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들이 뭐 여전히 4,200억의 순매도가 좀 나왔고 그동안에 뭐 금토에서 4천억 정도가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천억 매수로 좀 마무리가 됐고 뭐 여전히 지수가 빠질 때마다 뭐 개인들은 매수로서 좀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 2,500계약 정도 순매수,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2,464계약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이제 해지 포지션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55계약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시장을 저희가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전일 대비해서 3.9bp 상승을 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0.6bp 하락을 좀 하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시장 자체는 뭐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는 그러한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총 상위 쪽으로는 우세대는 좀 이렇게 우세하게 상승이 좀 우세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뭐 지수가 0.13 정도 강보합권 쪽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신한지주 플러스 3.39% 좋은 흐름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한지주 차트 한번 흐름 좀 볼까요? 뭐 그동안에 이제 낙폭 자체를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보험업종도 괜찮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한 종목이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삼성물산이죠. 뭐 삼성그룹의 이제 최상단에 있는 그쵸 뭐 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인데 과연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회장이죠 이제 이제 사면이 될지 아니면 이제 가석방이 될지 뭐 그러한 부분들 좀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다가 또 홍남기 총리의 건설주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좀 나오면서 주택가격 고평가, 그리고 뭐 하반기 뭐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뭐 투기 근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았기 때문에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또 건설 분야, 건설 부문도 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수급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요 14만 3천 원대를 돌파를 시킬 수 있을지 여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재미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아마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좀 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통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좀 재미있었죠. 오늘 뭐 경기방어 성격도 좀 있었고 또 새롭게 통신주들에 대한 테마도 형성이 되면서 플러스 2%대로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0.89 정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국내 대표하는 뭐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 자체도 상당히 포션 자체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지만 지수도 조금 좀 답답한 흐름들을 좀 벗어날 수 있고 물론 이제 단점들은 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물론 단점들은 좀 있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좀 당면한 뭔가 숙제, 과제 이런 것들을 좀 풀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이 조금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도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또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뭐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고는 있는데 썩 평가들은 좋지는 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뭐 피크는 찍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DDR5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이제 내년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양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 자체 그러니까 채용하는 요 서버 시장도 그렇고 뭐 개인 PC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들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시장의 전기를 또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참 재미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좀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고 좀 기대가 되고 걱정도 되고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포스코 종목도 포스코도 이제 플러스 0.82 정도, 그다음에 KB금융이 0.77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고 LG전자도 오랜만에 또 뭐 강박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0.61 정도. 뭐 여전히 뭐 박스권 자체가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핸드셋 분야 자체를 다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낸 상태고 뭐 전장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리미엄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좀 변모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게 되면 통신업종이 플러스 2%대 상승 마감했고 유통이 플러스 0.83. 그 다음에 앞서 신한지주가 3%대를 좀 보여줬던 만큼 금융업 섹터의 상승 흐름들도 상당히 오늘 좀 지수를 좀 이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대형주들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썩 불편하진 않았지 않았을까? 근데 다만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 주선 등락 비율 자체가 좀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는 뭐 소극적으로 좀 반영이 됐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새 들어서 코스피 종목군들도 매매하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뭐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이 1%대 또 급락 아닌 급락? 뭐 급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새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1% 정도는 그냥 소소하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다만 이제 전일자 나스닥 같은 경우가 1% 하락세를 좀 보여줘서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좀 약세를 좀 빠졌다. 그래서 4월 연속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상당히 조금 피로한 한 주, 그리고 상당히 조금 아쉬운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또 이렇게 뭐 작은 뭐 블루칩 시장이죠. 네, 옐로우칩 시장 자체가 약간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테마는 늘 나타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남북 경협주들, 뭐 남북과 관련된 뭔가 이제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논의에 대한 개최 여부가 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나왔다가 또 막바로 청와대에서는 아니야 사실 묵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뭔가 뉴스 페이크 뉴스들이 나오고 또 바로 그 당사자들은 또 뭔가 이제 해명을 하는 그런 이제 해프닝들이 계속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장 막판 들어서 2시 반 뭐 장 마감돼서부터는 또 다시 한번 또 기대감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군부를 좀 때우는 것 같습니다. 뭐 연락 채널 복원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뭐 기대감들은 뭐 솔솔 뭐 진행이 되고 있다. 뭐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이요, 정상회담 추진 중, 청 1축에도 남북 화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무게. 목표는 북비핵화, 진전된 대화 수단으로 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뭐 항상 좀 끝까지 좀 읽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정말 실전 매매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에서 이렇다 할 매매 포인트 그리고 상승 모멘텀들이 찾기가 좀 쉽지 않을 때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기대감들에 배팅을 하는 시장의 수급 자체가 워낙 좀 많기 때문에 변동성들은 좀 수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당일 당일의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주들도 뭐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좀 있어서 차익 매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넥스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지금 따상 정도가 지금 들어간 상황인 거거든요. 이틀 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서 또 아직까지는 뭐 죽진 않았다? 근데 다만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좀 잡아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섹터들이 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상승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익 부분들, 그러니까 차익 매물 자체를 좀 소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 시장에서 뛸 가능성이 좀 있어서 뭐 이렇게 매매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일 발생되는 테마주들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겠지만 뭐 코스닥 종목들을 내가 주로 매매를 하고 있지만 템포 자체를 조금 느리게 좀 가져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전히 성장주들에 대한 스토리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좀 과도기적으로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또 FOMC, 또 성명서, 또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그리고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뭐 생각들을 담은 내용들이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게 되면 뭐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FOMC 쪽에서 시장과의 교감을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굉장히 잘했고 시장이 항상 뭐 피크아웃이라든지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될 때마다 상당히 저는 대처는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잘 대처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번 FOMC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다만 또 시장에서 7월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FOMC에 대해서 무게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뭐 지금과 같이 중국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을 때 뭐 생각보다는 또 7월달이 뭐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FOMC인데 라고 했다가 또 중요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중요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달, 9월달에 열릴 FOMC에 대한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시그널들 뭐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회의 결과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한루기 때문에 좀 변동폭 자체는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매매 자체가 뭐 상당히 좀 어렵게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수 분들이라든지 다 힘든 장이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뭐 시장에서는 이겨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것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되면 또 나에게는 또 다른 경험치가 또 쌓이기 때문에 좀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한 주고 FOMC가 끝나게 되면 뭐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안도 뭐 이런 부분들 아직은 좀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또 조급하게도 매매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확인을 하고 경기 회복 그리고 기업의 실적 부분들도 2분기가 피크가 아니고 3분기, 4분기가 쪽으로만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주식창 회원님들 정말 하루하루 고생 많으셨고 뭐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뭐 미국 시장이 이제 좀 있으면 개장을 할 것 같은데 잘 보고요. 뭐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고, 뭐 제가 이제 요 유튜브 카테고리 안에 뭐 실전 매매 그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소액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마 지금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오늘은 매매를 거의 안 해가지고 아마 마이너스일 건데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계좌도 올리고 또 마이너스 진행되다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또 플러스로 만들고 이 플러스가 계좌된 데에서 또 펌핑을 시켜서 점핑을 시키고 또 시장 밀릴 때 어려울 때 아마 같이 밀릴 겁니다. 또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이게 추세 매매의 묘미고 계좌를 하루하루 보지 않고 뭐 장기간 동안 또는 이제 스윙적인 관점으로 쭉 놓고 봤었을 때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소액의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를 해주세요. 많이 참고해 주시고, 아, 이렇게 매매했구나. 아마 네, 오늘 거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거 녹화는 하긴 했는데 뭐 특별하게 손을 안 대가지고 아마 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늘 이제 매매를 할 때마다 그런 이제 계좌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날씨가 연일 덥습니다. 뭐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념하시고 내일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